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3월 3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제 얼굴이 없어서 고전하셨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푸틴에게 러시아 올가리크에 속하는 바투리나와 헌터 바이든 관계의 모든 비즈니스 관련 기밀을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성명을 통하여 지금 헌터 바이든 사건이 미국 내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러시아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내의 올가리크의 엘리나 바르투나와 헌터 바이든 간의 계약서 및 기타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모든 자료를 즉시 서방에 공개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언론에 말하기를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강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실제적으로 이해관계로 돈을 주고받았던 또는 뇌물을 수수하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조 바이든 측에서 자기 자신을 러시아 스캔들로 엮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가 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제는 러시아 스캔들이 다 밝혀진 마당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크 칼슨이 자기의 쇼인 투나잇에서 조 바이든을 탄핵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크 칼슨은 조 바이든이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양성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앉아있는데 피자를 먹으면서 푸틴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일국의 원수로서의 말을 실수하여 제3차 대전을 유발하고 또한 국경 문제에 대하여 나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고 있고 미국의 범죄가 성행하는 것을 전부 그냥 두고 있는 조 바이든은 수정헌법 25조에 의하여 즉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하여 조자주 MTG 의원도 조 바이든은 즉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업무 수행이 제로인 사람을 국가원수로 앉혀놓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MTG 의원의 의견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솔솔 불어오는 조 바이든 탄핵설이 지금 점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메디슨 코톤 의원을 만날 계획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의원인 메디슨 코톤이 자기 자신의 집에 파티를 하자고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티의 내용을 나중에 전화로 듣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기서 난교를 하고 또 마약을 하는 파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쇼크를 받아서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5, 60대의 의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의 연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의원이 폭로한 성적인 문란에 대하여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을 앞세워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의원들의 난잡한 생활이 그대로 여과 없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40% 미만이고 공화당은 60% 이상이라고 하는 그의 발언은 공화당 수뇌부에 아예 충격을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정치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습하고자 지금 케빈 맥카티가 바로 메디슨 코톤 의원을 만나기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FDA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에 대해서는 2차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는 접종 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신이 효력이 떨어지면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맞는 것이 부스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FDA가 백신에 대하여 긴급 승인 허가만 해준 것이 약품에 대하여 승인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8일 날 북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3월 말인 오늘까지 약 2달이 되지 않는 시점에 146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로 인하여 세계 곡물 시장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닭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윙이 1년 전에는 2불 54전을 했습니다. 2월 초에는 3불 99전을 했는데 3월 말일인 오늘 5불 99를 치솟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하여 2배가 올랐고 2달 전에 비해서 근 35%가 올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닭고기 하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먹던 별로 비싸지 않은 육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고 가진 자들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의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전이가 가능한 바이러스이기도 하며 아시아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퍼질 경우에는 약 6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지금 미국 CDC에서는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재무부 장관은 G7이 앞으로 러시아 가스를 구입하는 데 루블화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슐츠 총리도 러시아가 루블화로 가스 공급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분명히 루블화가 아닌 달러와 유로화가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컨트랙에 루블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루블화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 상거래 규약상 어긋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G7의 의장국으로 있는 만큼 G7 모든 국가는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지금 사전 조율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러시아에서는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없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우리는 공짜로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로 공급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 국제통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퇴출을 당한 상태에서는 G7이 달러나 유로화로 지불을 해도 러시아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가스를 공짜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자기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것인데 무언가는 줘야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언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러시아군들이 괴멸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서방 언론 중에 하나인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팩트를 오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지금 러시아는 1차 특별군사작전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1차 군사 특별작전은 키우를 포함하여 서부 전선을 동부 전선으로 차단을 하고 남부로 나가는 키예프 군대를 차단함으로써 마리우폴 점령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우폴이 함락이 된 시점에서는 러시아로서는 1차 군사작전에 성공하였다고 보고 있고 2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을 지금 배면에서 포위하는 것으로 2차 작전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서방 언론들이 전하는 바와 또한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 언론의 논평이 다르고 또한 전황에 대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알자지라라든가 터키 통신이 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현명한 우리 보타이맨 식구들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뉴스를 접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디어마다 모든 견해가 다르므로 여러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접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지금 여기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아동보호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일명 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는 이 법안은 좌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좌파들이 이 법안에 대하여 붙인 별명입니다. 얼른 들으면 게이에 대한 성차별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 티네이저 전까지는 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부모 동의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는 법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리버럴한 주에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게이와 성평등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론 디산티스 주지사와 또한 보수적인 플로리다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를 시키고 오늘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플로리다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1차적으로 성에 대하여 교육을 부모 동의 없이 가르칠 수가 없고 3학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디즈니 월드에서는 법적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지금 론 디산티스 주지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 디산티스 주지사는 디즈니를 향해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말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왜 남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디즈니가 신경을 쓰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당신들 수뇌부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은 디즈니 월드는 플로리다에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즈니 월드와 플로리다 주 간의 법정 소송이 앞으로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 다음 소식입니다.